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그 연애 가치관이라고 해야 되나? 착하고 나한테 잘해줘서 차이는 경우는 없어.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고맙고 좋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가치관은 진짜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러야 되는 사람들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안녕 여러분, 가이안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ASMR을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ASMR 관련해서 조금 반응이 좀 좋았어요. 괜찮았죠? 그래서 이번 영상도 저의 생각을 나누는 영상이다 보니까 ASMR로 찍어보려고 하는데 조금 듣기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바람 소리나 뭐 이렇게 좀 답답하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최대한 빼고 여러분들이 좀 듣기 편하게 중간점 이렇게 어둠에 해가지고 오디오 품질은 조금 좋게 그렇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무무를 올리다 보면은 많이 물어봐 주세요.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역시나 다이어트 관련된 얘기고, 두 번째로 하는 게 이제 연애 얘기예요. 특히 밤 되면 언니 헤어졌어요. 저 진짜 연애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물어보시는지도 알죠. 저의 구독을 오래 하신 분들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으실 거라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다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은 또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뭐 언젠가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의 생각적인 부분밖에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가 아니죠. 내년에는 건강한 멘탈, 건강한 몸 쪽으로 영상을 바꿔보려고 해요. 영상을 넓혀보려고 하는 거죠. 다이어트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의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에서도 더 가장 중요한 연애니까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또 여러분들도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저의 가치관, 연애의 가치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 변했어요. 가장 많이 바뀐 게 뭐가 있었냐면, 남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는 좀 바꾸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바꾸려고 해봤자 내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무조건 걸러야 된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는 좀 뒤에 얘기를 해볼 거고, 근데 막 뭐 남자친구를 이렇게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포커스가 사실 예전에는 조금 많이 가여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봤자 나만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연애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은데, 가치관이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행복한가 라는 쪽에 포커스가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 남자친구의 행동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포커스였다면, 요즘에는 내가 이 남자친구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나의 멘탈이 조금 건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바뀌고 있는 그런 과도기인 것 같아요. 약간 스님 같아요, 저 지금.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상대방은 안 바뀌어. 상대방도 안 바뀌고, 어느 정도 뭐 바뀐다고 해도 내가 멘탈이 조금 안 좋다거나 내가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또 그게 소용이 없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그 연애 가치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뭐가 있냐면, 공짜로 가지 말자 라는 생각을 요즘에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짜가 막 돈을 내놓고 뭐 데이트 비용을 내놓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시간이 지나고 제가 나이가 조금 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뭐가 내 에너지와 내 마음을 이렇게 주는 게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마음을 열었는데 또 내가 막 그 상처, 생각하니 또 화나네. 상처를 받아서 또 이거를 어떻게 치유를 해야 하며, 나의 이 소중한 에너지와 이 시간과 이런 걸 또 줘서 어떻게 또 극복을 해야 되면 그거를 다시 시작하고 막 하는 게 너무 사실 겁이 나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나한테 항상 이제 하는 그런 얘기들이, 너무 공짜로 가지 말자. 이 마음을 주지 않고 마음에 막 이렇게 방어를 막 세우는 그런 게 있죠. 마음 이런 여기까지만 막 이렇게, 그런 게 되면 얻지도 못해. 이게 이 사람의 마음도 얻지도 못하고, 나도 되게 피상적인 그런 연애만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솔직히 이게 마음처럼 안 돼요. 근데 그래서 나의 마음을 계속 다잡는 것 같아요. 쉽지 않지. 상처 받을 수도 있다. 괜찮아. 안 괜찮을 수도 있지. 그치만 내 마음을 다 열어 보이고 연애를 하지 않으면 어쨌든 또 안 하니만 못한 걸 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 해야지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쉽게 가지 않으려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관계에 있어서 뭐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잖아요. 막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관계가 막 엄청나게 막 호르몬 뿜뿜 해가지고 막 가슴 설레가지고 미칠 것 같이 막 그런 연애만 계속됐으면 좋겠고 막 너무 막 그런 거 뭔지 알죠? 알지? 그런 거만 계속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연애에 있어서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나의 마음이 식었다, 이 상대방의 마음이 식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노력하는 것 자체에 대한 조금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좋아야지 막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바뀐 생각은 물론 그 설렘과 막 가슴 떨리고 막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노력이더라고. 원하는 노력하는 방식은 다 다르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하더라도 그냥 나가는 것보다 오늘 데이트는 어떻게 어떤 얘기를 하고 얘가 좋아하는 건 뭐가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나가서 그 시간을 좀 충실하게 보내라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니까 시간이 별로 많이 없어가지고 그런 시간을 한 번 낼 때 되게 충실하게 진짜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노력을 조금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나? 그런 것 같아요. 저 예전에는 근데 이 노력에 대해서 크게 막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좀 노력을 하면 좋겠다. 하면은 진짜 확실히 그 설레고 좋은 시간이 조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가 나한테 어떻게 해줘서 좋아가 아니라 이제 넘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는 쪽에 포커스가 조금 더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그 사람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자친구나 연애 하나로 뭔가 내 취미도, 안정감도, 성취감도, 즐거움도, 쾌락적인 부분도 이 한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남자친구가 사실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요소마다 다 있기는 해. 있기는 하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에만 이렇게 포커스를 주는 것보다는 남자친구한테도 얼마큼 주고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즐거운 것들, 내 성취감들 그런 부분을 좀 최대한 분산을 시켜놓고 여기서도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진짜 오래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연애를 막 하고 남자친구가 너무 좋으면 취미고 나발이고 다 팽개쳐놓고 남자친구랑만 시간을 보내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막 틀렸다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조금 버겁고 상대방도 조금 힘들고 그럴 때가 오고 만약에 관계가 약간 소원해지거나 그러면 내가 뜨는 기분? 그런 기분이 좀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좀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나의 완전 코어한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면 부분들일수록 뭐 예를 들어서 일이나 매일매일의 루틴 행동들이나 그런 행동들은 내가 내 거를 좀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쉽지는 않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쉽게 가지 말자. 그래서 쉽게 가지 말자. 이것도 첫 번째, 두 번째 비슷한 맥락인데 상대방한테 진짜 잘 해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막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나는 얘한테 너무 잘해줘가지고 차였어 하는 분들이 계시고 제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진짜 많은데 아니야. 착하고 나한테 잘해줘서 차이는 경우는 없어. 모르겠어. 이게 제 생각뿐인가요? 나는 착한 사람이 매력이 없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 착하고 너무 잘해줘서 내가 막 이 사람한테 질렸다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있지. 전전긍긍히 한다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착한 거밖에 없어서 착한 코스프레를 한다거나 마음이 진짜로 착한 것 같지 않은데 되게 착한 것 같은 행동을 해. 그래서 내 마음이랑 조금 행동이 다르게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착하든 나쁘든 매력이 없는 거지. 내가 나를 잃는 순간 조금 매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을 전혀 가지지 않고 내가 뭔가 나의 길이나 내 색깔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매력이 없지. 잘해주고 착하고 이런 거는 진짜 섹시한 사람들만큼이나 매력적이고 그만큼이나 갖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착하기 어려워요. 착하려면 많은 경험을 해보고 그 자기의 본능을 이렇게 뒤집을 만큼의 고뇌와 어느 정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기질도 있어야 돼. 생각이 깊으면서 자기 색깔을 가지면서 착하기가 진짜 쉽지 않아. 그래서 만약에 나는 너무 착하다라고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내 색깔을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거고, 착한 거는 오랜 시간 같이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그런 성품이라고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또 성품이라고 이런 고급스러운 단어까지도 붙입니다. 성품이 진짜 큰 매력이 되고 이 사람 곁에 남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매력이 되기 때문에 매력 있기 위해서 착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할 필요는 진짜 전혀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진짜 절대. 아무튼 갑자기 다른 얘기로 새버렸네요.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제가 30대가 되고 또 30대에 이제 이성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20대 후반 정도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 저도 막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내가 어느 순간 유튜브가 망해버려가지고 갑자기 막 망해버렸어. 그래서 정말 돈 한 푼 벌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저를 만나는 이성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일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일이 막 망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때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에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저도 열심히 일도 하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남자인 친구들이랑 얘기를 조금 하다 보면 내가 너무 힘들고 막 일이 막 지치고 막 할 때 괜찮아, 자기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도 너무 고맙고 좋지만 자기야 진짜 잘 할 수 있어, 열심히 할 수 있어 라면서 이렇게 통장을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나도 마찬가지야. 너무 힘들다, 유튜브가 너무 잘 안 돼, 난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남자친구가 그래 자기야 힘내, 자기는 진짜 잘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고맙고 좋지만 좋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랑 막 너무 좋은 시간을 막 보내고 싶고 놀고 싶고 이 사람이랑 막 진짜 꽁냥꽁냥 하고 싶고 진짜 당장 달려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조금 생각하는 게 그래, 이 시간에 내가 나중에 남자친구한테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성실히 하루하루 하다 보면 그러면 진짜 힘든 시간에 내가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멱살을 잡으면서 일을 하죠. 남자친구랑 놀고 싶은 그 시간에. 이렇게 이제 생각이 조금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알죠, 여러분.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도망가면 뭐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게 중간을 시간을 잘 맞춰야 돼요. 연애도 하는 시간도 이렇게 충실하게 하고 내가 일하는 시간도 충실하게 일을 하고. 예전에 그 유재석 님이 했던 얘기 기억하세요? 유재석 님이 매니저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형님 저 여자친구랑 요즘에 너무 힘듭니다 연애가 라고 했을 때 유재석 님이 했던 얘기가 띵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여자친구랑 있을 때 여자친구가 너 엄청 잘해주고 재밌게 해줘. 그리고 넌 일을 할 때는 정말 일을 열심히 해. 그게 다야. 여자친구랑 연애할 때 일한다고 바쁘다고 하고 일할 때 여자친구 생각하고 그러니까 둘 다 놓치는 거라고. 너무 맞는 생각이라는 생각이 요즘엔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현실적인 부분까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긴 왔으니까 어지럽다.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갖춰야겠다. 근데 또 좋아하고 막 관계가 깊어질수록 의지도 하고 싶고 하게 되고 그런데 너무 어려워.
이 사람이 나한테 기댈 수 있게도 해주고 내가 이 사람한테 또 기대고 같이 갔다가 또 만나서 또 딴 길로 잠깐 샜다가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내가 이 사람한테 막 온전히 다 기대고 나보다 월등히 뭔가 괜찮은 뭐 그런 거를 바란다? 그때부터는 조금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주변에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가치관은 진짜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가족이 진짜 중요해. 우리 가족에 잘 융화되고 우리 부모님을 잘 모셔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중요해 라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일이 중요해. 성취감이나 같이 파이팅 넘치게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연인 간에 그리고 부부가 되면 부부끼리 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되게 중요해. 뭐 일이나 이런 거는 그 수단이야 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가치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 가치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 강해지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부분들은 조금 맞춰줄 수 있더라도 이 부분은 진짜 잘 안 맞춰지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리고 서로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인정하기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너무 인생의 코어한 중요한 가치라서. 뭐 취향이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공통분모가 생기면 맞춰진다? 영화 취향이나 뭐 음식 취향이나 이런 게 너무 안 맞아. 그래도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그리고 취향이나 뭐 그런 부분은 나랑 되게 다르면 상대방을 신기하게 좀 매력적으로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운동하거나 뭐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운동을 하나도 안 해. 그러면 운동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신기하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양식 음식들을 되게 좋아해. 그러면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뭐 이런 음식도 있어, 이런 음식도 있어 라고 하면서 좀 한식풍의 양식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은 이런 것도 안 해? 라고 해서 뭔가 신비감이나 좀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가장 중요한 가치관들 있죠. 그런 거는 이 사람이 다르다기보단 틀렸다는 생각이 자꾸 들게 돼. 나는 일을 진짜 열심히 해야 되고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상대방은 가족들이나 이런 안정감 이런 게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일이 중요한 사람 입장에선 이 사람이 되게 나태하다고 해야 되나? 도전을 왜 하지 않지? 라는 생각을 다르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틀렸다고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고, 그 반대에서는 왜 저렇게 아둥바둥 살아? 막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코어한 가치관들은 내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이게 진짜 꾹꾹꾹꾹 눌러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맞춰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치관은 좀 중요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어릴 때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정도까지는 다른 가치관을 만나보는 것도 너무 좋아. 왜냐면 그때는 좀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게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잠깐 만났던 분의 이 예시를 안 들려고 했는데 안 될 수가 없잖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약간 일하는 거를 좋아하고 막 이렇게 새로운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막 빨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되게 가정적이고 연애하면 여자친구한테 되게 충실하고, 그리고 결혼해서도 되게 가정에 충실하고, 일은 좀 그거를 돕는 수단일 뿐인 분을 만났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그럴 수 있겠다. 되게 따뜻한 시간이 되겠구나, 가정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치만 나랑 맞지 않기 때문에 같이 막 으쌰으쌰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런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되면서 이런 부분도 좋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에는 조금 더 다양한 가치관의 사람들을 만나볼 필요는 있지만 어차피 되게 잘 되진 않을걸. 그리고 시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 얘기를 제가 최근에 되게 많이 듣는 얘기가, 제가 지금 30대 초반이다 보니까 30대 초반을 넘어가면 이제 중반에서 뭐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시장성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생각이 요즘 드는 게, 뭐랄까, 맞아요. 그 진짜 나이가 들수록 예를 들어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아기도 낳아야 되고 또 외모도 1년 1년 많이 달라지는 거 우리 좀 느끼지 않습니까?
주름 생기는 것도 그렇고, 이게 또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푸릇푸릇하고 뭔가 멋있는 그 시기가 딱 지나가면 조금 아쉬워져. 외모적인 측면에서 서로 인정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딱 괜찮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 많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확률적으로 조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자기 좋은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막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너무 늦어지면 좋지 않다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지만, 정말 확실한 건 내가 그 좋은 거를 가지고 있어도 좋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많은 경험이 없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거를 받아들일 만한 멘탈이 되지 않아서 되게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회사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승무원 할 때 되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승무원은 20대 초반에 딱 2살, 막 3살 이렇게 졸업을 하자마자 막 회사에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그만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너무 그때는 어렸어가지고 직업에 대한 많은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되게 불평불만이 많았었다. 이 일의 좋은 점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 일에 되게 단점들만 자꾸 눈에 들어오고 불평불만이 많이 쌓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다양한 경험이 많이 없다 보면은 이 사람을 보고 또 계속 보다 보면 이 단점만 눈에 보이고 좋은 점들은 좀 익숙해요. 그냥 뭐 당연히 뭐 이 정도는 해야지. 근데 걔는 그게 조금 이걸 안 해줘.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것 같아요. 경력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제 승무원으로 진짜 만족도가 높았던 이유가, 야, 승무원이 야근이 있니? 추가 근무가 있니? 뭐가 있니? 야, 승무원이면 진짜 좋은 거야. 월급도 많고 막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경력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의 정말 만족도가 높았던 직업이었었어요. 연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무조건 그 시기만 맞춰가지고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결혼을 해버리면 내가 좋은 사람을 아무리 만나도 이 사람의 장점을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게 포기해야 될 부분들을 포기를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특징이 있으면 알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거든요. 다정하다 그러면은 나를 챙겨주고 뭐 이런 게 많지만 서운해하는 부분도 많을 것이고, 그만큼 세심하게 잘 보니까 삐지는 것도 많을 것이고, 철두철미한 사람들은 약속에 늦지도 않고 한 번 뱉은 말을 진짜 칼같이 지키고 되게 믿음직스럽지만 내가 조금의 실수를 하면 엄청나게 잔소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람의 특징에 따라서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좋아가지고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고 그 시기에 이제 뭔가 많은 경험이 없이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는 이 장점은 너무 당연한 게 되고 이제 단점만 자꾸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막 콩 뽑듯이 가버리면 내가 받아들일 때 멘탈에 있어서도 뭔가 포기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막 뭔가 아쉽고 내가 손해본 것 같고 막 이런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그 시기에 내가 딱 정말 좋은 멘탈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한다면 나는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의 장점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고 단점을 보고도 이 사람의 장점을 떠올릴 수 있을 때 좀 이 사람이 무심하지만 그래도 나를 피곤하게 하진 않잖아. 잔소리가 좀 심하지만 그래 그만큼 다정한 거니까 막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갈 수 있는 멘탈 상태가 됐을 때, 그럴 때 좀 깊은 연애와 발전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좀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이제 멘탈 상태가 저의 받아들이는 그 상태가 많이 바뀌는 거를 느끼면서 좀 그렇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러야 되는 사람들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무조건 만나면 안 되는 것 같다. 만고불변의 진리. 이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한번 해보면, 나를 너무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초반부터. 그런 사람들은 진짜 무조건 걸러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게 너를 위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얘기를 딱 듣잖아요. 그러면 바로 집에 뛰어가. 초반에부터 이렇게 하는 거면 특히나 집에 뛰어가세요, 여러분. 그냥 가야 돼. 조건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한 2달, 한두 달 만났는데 자기야 뭐 피부과 좀 다녀와 뭐 이런다든지,
자기가 좀 운동 좀 해봐 라든지 투잡을 뛰어보는 건 어때 뭐 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 있죠. 그런 얘기들을 초반부터 듣게 된다면 진짜 그냥 텄다 별로다. 왜냐 그 사람은 나의 아쉽고 좀 애매한 부분을 가지고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를 이제 온전히 뭔가 우리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야. 되게 치사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그 정도를 이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정도의 이제 레벨에 있는 사람을 만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치만 또 그걸 갖고 싶어. 근데 내 눈은 막 여기에 있고 이렇게 만족도 안 되는 사람이고 그래. 근데 또 갖고는 싶어. 그게 되게 사람이 좀 치사한 것 같아요. 좀 찌질한 것 같아. 근데 그게 있잖아요. 연애를 하다 보면 되게 오래 만나다 보면 갑자기 이 남자친구가 막 살이 막 엄청 갑자기 찐다거나 그러면 운동 좀 하자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연애를 하다가 너무 좋은데 조금 경제력이 좀 아쉬워서 결혼할 때 힘들 것 같아. 그러면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우리 좀 열심히 달려보자 라는 얘기를 해야지. 네가 좀 해. 나 좀 먹여 살려. 좀 나한테 어필을 좀 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특히나 초반에 있어서는 진짜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는 정말 너무 성품 별로인 사람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사람은 좀 걸러야 되는 것 같고, 이 사람이랑 계속 오래 만나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를 보는 내가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이제 저의 경험담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주 어렸을 때요. 데이트를 하고 집에 가는 길에 화장실에서 제가 거울을 봤는데 너무 못생긴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화장실에서 공중 화장실이었는데, 지하철 화장실이었는데 울었다. 데이트 끝나고 가는 길에 얼굴을 보고 펑펑 울었어.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 그날 집에 가는 길에 연락을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어려가지고 제가 몰랐는데, 그 남자친구가 저를 만나면 약간 비교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리고 나한테 못생겼다고 말을 하는 건 아닌데 분명히 예쁘다고 해. 너 너무 예쁘고 귀엽지 막 이렇게 얘기해. 근데 갑자기 가희야 너 살 좀 빼야겠다. 뭐 내가 아는 걔 친구 걔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살을 이렇게 뺐대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그리고 왜 볼살이 엄청 많아 막 하면서 지금 생각하니 진짜 열받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도 저한테 했던 얘기가 이게 다 너를 위해서다. 살 빼고 하면 넌 얼마나 좋겠어. 이게 다 너한테 좋은 거지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했어. 당연히 나한테 좋은 거니까. 우리가 오래 만난 사이도 아니었는데 나는 나를 위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막 되게 좀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객관적으로 모두가 이게 좋은 거라고 하잖아. 근데 왜 넌 하지 않아? 부족하구나. 뭐 내가 좀 도와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하면서 진짜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을 만나? 라는 생각을 내가 왜 못했을까? 그리고 그런 뭐랄까 객관적인 기준이나 그런 것들은 만족이 절대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피부과에 가가지고 피부가 깨끗해졌어. 그러면 갑자기 나한테 뭐 성형을 하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돈을 막 200만 원을 벌다가 4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뭐 600만 원을 벌려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끝이 없어. 끝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무 괴롭고 이 상대방도 자기가 뭘 얻어가려고 하는 거야. 뭐 아무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부분인데다가 뭔가 무임승차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초반에 그냥 다 빨리빨리 걸러내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진짜 성품 문제이기 때문에. 그 두 번째로는 친구들을 꼭 보세요, 여러분. 끼리끼리 이제 사이언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기도 하고, 친구들이 자기의 그 기본적인 기준이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모든 친구들이 다 일을 안 해. 제대로 이제 맞벌이를 하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연애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들 이 여자 저 여자 만난다거나 제대로 이렇게 관계를 못 맺는다거나 하는 친구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100%인 것 같아요, 그 사람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내 친구들도 일을 하지 않고 나도 일을 하지 않지만 나는 뭔가 사업 구상이 있어. 그러면은 내가 얘네들보다 나은 거야. 그리고 얘네들을 막 바람 피고 막 뭐 몇 달씩 몇 달이씩 이렇게 걸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자들랑 그냥 가볍게 뭐 술집에서 뭐 만나고 이런 거는 난 너무 개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기준이 보통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의 기준을
두고 되게 자위를 많이 하는구나. 스스로가 괜찮다는 그런 위안을 하는구나. 이게 또 이렇게 굴러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친구들을 볼 정도면 이미 마음이 깊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친구들을 보고 야 헤어져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때면 여러분 잊지 말고 그 찜찜한 마음을 잘 고이 모셔두세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되는 애다, 이런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무의식이 여러분을 가다가 훅 잡고 해줄 겁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헤어질 필요는 없지만 마음 깊숙이까지는 넣어두지 마시고 마음 한구석 이렇게 조금 중간쯤에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놔두면 여러분의 무의식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느 순간 일을 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너무 길게 했네요. 이 얘기가 편집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연애는 진짜 너무너무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렵고 욕심이 더 생길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사람을 뭐 보고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건 진짜 절대 불변의 진리인 것 같고, 그 좋은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객관적인 뭐 조건들, 그런 조건들을 떠나서 정말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받아들일 줄도 알고 마음을 좀 줄 줄도 알고, 그리고 이 사람이 힘들 때 나한테 기댈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그 중간에 막 벌어지는 그 수많은 그런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마움부터 설렘부터 질투, 서운함부터 뭐 그런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진짜 너무나 많은 감정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부터 시작해서 진짜 많은 집약체인 것 같아요. 집약체. 정말 어렵지만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고 또 우리네 관계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ASMR 영상 시리즈로 많은 얘기들, 우리가 살면서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찍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또 얘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고민을 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